1330일 만에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공간이 넓으니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다는 농담으로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며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원칙과 철학을 더 단단히 다지고 이를 위해 주권자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2025년에 대해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초유의 국가 위기를 하나된 힘으로 이겨낸 결과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편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고 모두를 대표하는 거라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 더 포용하고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부터 정상외교 일정에 나섭니다.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겁니다. 먼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주 정상회담 이후 약 2달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 흐름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범죄 대응 등 민생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찾습니다.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경제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수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던가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해서도 좀 호혜적인 경제 성과에 대한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한편 중국 정부도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용산 어린이 정원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어린이 정원 출입 전 신분 확인과 보안 검색이 중단됐고 출입 제한 규정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정원 출입 전 사전 예약도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거쳐 다음 달 초 폐지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다연장 유도 미사일 천무가 폴란드에 추가 공급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에서 다연장 유도 미사일 천무를 추가로 공급하는 5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무는 차량 한 대에서 1분에 로켓 12발을 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계약식에 참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한 것처럼 방산 협력도 더 높은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가 K방산의 성능과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제품이 주변 유럽 국가와 최근에는 중남미까지 대규모로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K2 전차 65억 달러 계약 체결에 이어 폴란드와 총 1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 15조 원에 육박하는 방산 협력 계약이 확정된 겁니다.
강 실장은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이 총 152억 달러였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월부터 90% 이상인 142억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0월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 간 방산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강 실장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UAE 등과도 방산 협력이 준비돼 있다며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전환했다며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통일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탈북민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북향민으로 호칭을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 지난 11월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9% 증가하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조업 일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생산과 투자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7.5% 증가하며 전체 광공업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금융, 보험과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 지표는 뚜렷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3.3% 감소해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특수가 사라진 데다 음식료품과 의복 등 생활 밀접 품목에서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 당국은 10월 소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등 IT 업황 호조나 건설업 등에서 반등에 힘입어 생산 부분에서는 0.9% 성장했으나 소매 판매는 10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 3.3%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11월이었습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1.5% 증가했고 건설 기성도 6.6% 늘며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하락한 반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해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31개 유형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유는 최대 20%, 일부는 15%까지 부과됩니다. 고질적인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4%에서 10%로 상향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 부당 광고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기존 2%에서 10%로 강화하고 그간 과징금을 영업정지의 가름에서만 부과할 수 있었던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순환 출자 의결권 위반 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4개 유형에 대한 과징금도 새로 도입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정액 과징금 한도도 높였습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40억 원을 100억 원까지 올려 담합이나 부당 지원 행위 등에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재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50%,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계획입니다. 매년 전년도 통계를 넘어서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피해액 역시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어든 겁니다. 당정이 30일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기관에 대한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개인의 주의로만 피해 예방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금융에다가 보이스피싱 피해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의무도 촘촘해졌습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한 대로 제한하고 불법 개통 관련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와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지난 9월 통신, 금융, 수사 분야에 걸쳐 종합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수사 인력 450여 명을 증원해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3%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범행기간 취득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 몰수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태스크포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 정비하고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벤처 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도 도입됩니다. 내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상품이 출시되면 일반 투자자도 벤처 혁신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낮춰서. 근데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상호금융권 중도 상환 수수료가 개편되는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대폭 낮아집니다.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때 납부 이자의 절반을 돌려줘 실질 금리를 6.3%로 낮춥니다.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제도 변화도 포함됐습니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내년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됩니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는 청년 미래적금도 신설됩니다. 3년 만기로 수령 때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 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뤄진 거래 신고분 16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이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토지 취득 자금을 소명하지 않은 데다 3건의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매수한 경우도 8건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B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약 4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의 3억 6,5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와 관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른바 환치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편법 증여와 특수 관계인 차입 유형도 20건이 넘었습니다. 외국인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9억 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했는데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과 특수관계인 차입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들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와 관련해서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도 조사합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넉 달이 지난 만큼 주택 매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점주 2명 중 1명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본사로부터 납품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점주의 약 84%가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해 문제를 느꼈습니다. 필수 품목의 비싼 가격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물품 공급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본사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끼어 있는 경우가 24%에 달했습니다. 또 본사의 27%가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받았습니다. 가맹금 지불 방식에 대해서도 점주의 약 60%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만 내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로열티만 납부하는 경우는 43% 수준에 그쳤고 점주의 17%가량이 차액 가맹금을 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점주가 웃돈을 얹어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다시 말해 본사가 유통마진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아까 필수 품목, 마진을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로열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유도를 하는 방향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와 관련해서도 갑질을 당한 사례가 30% 내외로 집계됐습니다. 본사의 요구로 점포를 리모델링 했는데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점주의 동의 없이 같은 지역 내 동일 점포를 개설하는 사례도 10%에 달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곰사육과 웅담 채취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곰사육 종식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의 매입으로 34마리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지만 나머지 곰들은 매입 단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현재 농가에 서식하고 있는 곰은 199마리입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 금지 규정에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임시보호관리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 마리당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해 사실상 매입 단가를 보전하고 자녀 사육곰의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한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를 고려해서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마리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고요. 다만 계도 기간이라도 웅담 채취 등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보호시설 부족입니다. 현재 구례 보호시설과 동물원에서 즉시 수용 가능한 규모는 약 30마리 수준입니다. 서천 공영보호시설의 경우 침수 피해로 2027년 완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호시설 확보 전까지 곰들을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고 개체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후 연내 민간 보호시설이 설치되는 대로 순차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이송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